그러면 사람들이 보겠죠. 이거 괜찮네?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어? 성능이 이만큼 개선됐어? FSR3가 이렇게 개선됐어? 보겠죠. 네. 보기 시작하면은 나가죠. 그쵸. 그러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안녕하세요. KBN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건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협찬 방송입니다. 네. 대원 CTS하고 함께 이제 협찬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요번에도 찍게 됐어요. 네. 요번에 찍는 영상은 AMD 라데온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네. 대원 CTS가 아수스의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통하거든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아수스의 라데온보다는 그냥 라데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이 한국 시장에서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좀 엔비디아와 같이 경쟁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라데온이 한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 에 대한 저만의 말씀을 좀 이번 시간을 들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AMD 라데온 7000 시리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데온 7000 시리즈에 대한 1차적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네. 있어요, 분명히. 엔비디아 4000 시리즈에 다 뺏겨버렸기 때문이에요. 화제성을 다 뺏겼어요? 네, 화제성을 뺏겼기 때문에. 4000 시리즈가 4090이 출시되면서 네. 엄청난 성능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모든 포커스가 다 4090 성능, 4080 성능, 그쵸. 4070 성능, 4070 가격, 그쵸. 4060 Ti, 4060의 가격.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화제성은 이제 다 글로 갔죠. 화제성이 글로 집중돼 버리니까 네. 제일 안 좋은 거는 나쁜 평가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니까. 그쵸, 그쵸. 두 번째로 7900XTX가 초기 잡음이 있었던 게 너무 커요. 제가 작년은 요때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론 이건 국내 얘기는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미지를 상실한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네. 당연하게 성능이라도 좋았으면 엔비디아에 비해서 네. 그러면은 이슈를 다시 가져왔겠죠. 배치마크에서 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뒤집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라데온이 성공했던 제품들 네네. 4850 HD 같은 거 네네네. 그런 제품들 보면 처음에 평가가 안 좋았어요. 중반을 지나면서 히트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초반의 평가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네. 잘하시면 경쟁사 제품에 대비해서 성능이 처지더라도 평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성능에 대한 평가가 제품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전부는 아니다. 하나일 뿐.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걸 깨자는 거예요. 성능이 안 좋으니까 오케이 끝, 넌 볼 필요도 없어가 아니라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후반부에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의지만 있으면. 상품성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그거는 사후의 노력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드라이버 문제 처음에 7900 XTX 처음 나왔을 때 드라이버 문제 있었잖아요. 네네. 네. 지금 없죠. 그쵸. 처음에 FSR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많았죠. 네. 근데 지금 FSR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쵸, 그쵸. 네.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네,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퀄리티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네. 있긴 한데 뭐 이게 있어서 문제다, 뭐 없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보면은 이걸 잘 모르세요. 그쵸. 드라이버 문제가 해결이 됐어? 언제? 이제 이렇게 되는 그쵸. 지금 상황이. 어, 그러니까 그게 잘 안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알리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가격을 잘 조절하고 상품성을 잘 개선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의지를 잘 갖추면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평가는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라데온 제품을 보면 크게 7600, 7700 XT, 7800 XT, 7900 XT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네네. XTX는 처음에만 나오고 지금은 네. 제품이 없고요. 7900 XT도 그쵸, 보기 힘들어요. 시장에 찾기 힘들어요. 네, 없어요. 힘들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7800 XT 이하예요. 네.
이 제품은 다 4070 이하로만 경쟁하는 제품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4090하고는. 그쵸. 거기 포기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제품은 4060, 5060, 70 요 제품이잖아요. 그쵸, 그쵸. 요 제품에서만 경쟁하겠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랑 성능 경쟁하지 말고 메인스트리에서만 경쟁해라.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인 제품 컨셉은 잘 잡았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포지셔닝을 일단 제대로 했군. 4000 시리즈 엔트리라인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4060, 60ti, 70에 대한 평가가? 조금 안 좋죠. 안 좋잖아요. 전 세대에 비해서도 그렇게 막 크게 성능 향상 없다고 그렇잖아요. 많이 많았죠. 그러니까 4000 시리즈의 메인스트림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아요. 4090이 워낙 이 성능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 4000 시리즈 이꼴 고성능이 돼버린 거야 지금. 저 약간 4090의 보호막 안에 다 쌓여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상품성을 개선하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고 현재보다는 훨씬 더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추가를 하면 4000 시리즈를 사는 사람은 누가 사요? 이전 세대 쓰는 사람들이 사겠죠? 그죠? 네, 2000 그러면 3000 시리즈는. 시리즈 사는 사람이 4000 시리즈 살 거예요? 그건 좀 아니죠. 3060 Ti를 내가 이미 쓰고 있는데 4060 Ti를 살 거야?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 모두가. 그러면은 4060 Ti를 누가 사요? 3000 시리즈 사는 사람은 안 사잖아. 그쵸. 그러면 2000 시리즈 그 전 거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거기는 이제 성능이나 이게 갭이 차이가 확실히 나니까. 네. 그러면 2000 시리즈나 1000 시리즈 쓰고 있는 사람이 4060을 살 것이냐, 7600을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야. 네, 그렇죠. 아니면 4070을 살 것이냐, 7800XT를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죠. 타겟이 거기니까. 네. 그럼 7800XT나 7600XT가 나름대로 상품성을 잘 갖추고 있다는 판단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건 한번 내가 이번에 한번 써볼까? FSR3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됐다는데, 드라이버 개선됐다는데, 가격도 좀 저렴하네. 그렇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상품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포지션은 잘 잡았으니까. 포지션은 잡았으니까. 네, 네. 키포인트는 상품성이 얘가 있냐 없냐예요. 예. 지금 7600 XT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 초중반이에요. 예. 30만 원대 초중반이고 4060이 30만 원 후반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4060에 비해서 7600대가 좀 싸네요. 7600이 5만 원 가량 싸요. 네. 예. 그러니까 메리트 있어요. 물론 성능은 살짝 쳐져요. 근데 이게 너무 가려졌어. 그러니까 성능이 처진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우선시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마케팅을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후작업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가성비 원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은데. 네. 적정한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된다. 올해 신규 출시한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제일 저렴하냐? 절대 가격으로 네. 7,600이요. 네. 게임 좀 하려면은 네. 제일 저렴한. 그러면 얘는 게- 메리트 있죠. 7800XT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네. 7800XT가 60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4070은 70만 원 후반대예요. 어우, 10만 원 차이 나요. 10만 원 차이면 좀 큰데. 네. 10만 원 차이 나요. 근데 10만 원 차이가 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성능은 살짝 쳐져요. 음. 네. 90에서 95% 정도. 네네. 네. 평균적으로. 근데 메모리가 많아. 여기 12기가잖아. 그렇죠. 저긴 8기가고. 네. 네. 메모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 쓰시고자 하시면 혹은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작업에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얘는 메리트 있죠. 그렇죠. 네. 이번 영상이 협찬 영상이잖아요. 네네네. 네, 이제 내용은 나한테 좀 맡겨. 네. 내가 알아서 할게. 좋은 대로. 저희 스타일이 원래 이러죠. 네, 저희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이 이야기는 꼭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게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바타. 번들로 이제 나온 게 있어요. 네,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 네네. 요 이야기를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요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최정 기자님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거고 네. 이게 그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먼저? 이게 유비소프트에서 나온 게임이고요. 네, 근데 아바타는 유명하잖아요, 영화.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이제 게임화 시킨 게임이고요.
이게 1인칭 오픈월드 게임이라서 일단 그래픽이 되게 괜찮아요. 게임성에 대한 평가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 있긴 해요. 그래도 이제 트리플 A급 게임이라서 그래픽은 엄청 좋고 예. 기존에 이제 유비소프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AMD 라데온하고 라이젠 CPU 둘 다 구매하실 때 이제 번들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12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12월 30일. 예, 예. 혹시 구매하실 분 있으시면은 네. 잊지 마시고 네네네. 꼭 구매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네네. 벤치마크를 한 게 있죠. 네. 예, 그거 잘 모르시는데 저희도 벤치마크 하는 업체예요. 예. 7800XT를 기준으로 했죠. 네, 7800XT라고 네. 이제 엔비디아 제품 두 개를 같이 했거든요. 이제 RTX 4070이랑 RTX 4060 Ti. 경쟁 제품은 4060 Ti가 아니고 4070이잖아요. 4070이 메인이죠. 네, 4070을 메인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4060 Ti를 덤으로 살짝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환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CPU는 라이젠 9 7950X, 메인보드는 에즈락 X6702 프로 RS 모델을 선택했고요. 메모리는 DDR5 1000MHz 32GB, 16GB 모델 두 개를 해가지고 듀얼 채널을 활용했고요. OS는 이제 윈도우 11. 게임 내 옵션은 울트라 프리셋하고 높은 프리셋을 사용했거든요. 일단 FHD, 네. QHD, 네. 그리고 UHD. 이 게임이 안에 벤치마크 모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높은 프리셋에서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테스트한 결과거든요. 옵션은 네. 울트라 옵션 FHD 해상도에서 RTX 4060 Ti는 85프레임, RX 7800XT는 98프레임, RTX 4070은 112프레임이 나왔어요. 그 대략 한 5% 가량 차이 나는 네, 거예요. 그 정도 딱 네. 차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QHD에서는 4060 Ti가 55프레임, RX 7800XT가 70프레임, 그리고 RTX 4070이 74프레임 나왔고요. UHD 해상도, 4K 해상도에서는 이제 4060 Ti는 29프레임, 7800XT는 38프레임, 4070은 40프레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결과를 보면 4070에 비해서 한 90에서 95% 네. 제가 앞에서 네. 말씀드린 딱 딱 그 그 정도 정도에 진짜- 성능이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잖아요. 딱 그 정도 성능이고요. 근데 10만 원이 싸요. 네. 진짜 그거를 딱- 참고하셔야 돼요. 아, 또 만 원당 딱 그 네. 차이네요. 네. 만 원당 1% 느낌인데. 90에서 95%지만 10만 원 쌉니다. 아, 네. 울트라 프리셋은 이제 FHD에서 4060 Ti는 64프레임, 7800XT는 77프레임, 4070은 이제 85프레임 나오고요. QHD 해상도에서 4060 Ti가 42프레임, 7800XT가 53프레임, 4070이 이제 56프레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90에서 95%. 네네네. 네. 이제 4K 해상도, UHD 해상도는 이제 많이 힘들어요. 울트라 옵션은. 4060 Ti가 20프레임, 이제 7800XT가 28프레임, 4070도 29프레임, 30프레임을 다 방어를 못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사실상 이 그래픽 카드의 한계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래픽 네, 카드에서 네. 울트라는 그냥 테스트의 의미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네. 거기서 게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30프레임이 조금 안 나오니까. 프레임이 끊기더라 할 만한 게 QHD 정도. 네, QHD 정도. 네, 이게 이제 다음에 얘기할 부분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DLSS, 네. 그리고 AMD 그래픽 카드는 FSR을 사용해서 테스트한 결과거든요. 업스케일링해서 네, 보시면 업스케일링해서 주는 네. 기능이에요. AI가 이제 네이티브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해 주려고 이제 FSR 3나 이제 DLSS 3.0에서 들어간 게 프레임 보관 기능인데요. 사이사이에다가 프레임을 인위적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능을 이제 테스트에도 이제 포함시키면은 프레임이 많이 달라지겠죠. 프레임 보관 기능은 빼고 그냥 업스케일링만 했을 때, 업스케일링은 품질 모드에서 선택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일단 높은 프리셋에서 FHD는 4060 Ti가 DLSS입니다. 119프레임. 그리고 4070 DLSS 품질에서 150프레임. 7800XT는 FSR이죠. 이제 AMD 거니까 125프레임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QHD도 확실히 늘어났는데요. 4060 Ti는 87프레임, 4070은 114프레임, 7800XT는 96프레임. UHD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4060 Ti는 47프레임, 4070은 64프레임, 7800XT는 57프레임. 업스케일링하면 확실히 프레임이 확 늘어났죠. 좀 아까에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 30% 정도 늘어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 상황까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울트라 옵션으로 가면은 이제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울트라 프리셋에서 FHD가 이제 4060 Ti가 95프레임, 4070이 123프레임, 7800XT가 103프레임. 예. QHD에서는 4060 Ti가 68프레임, 4070이 90프레임, 7800XT가 77프레임, 4060 Ti가 이제 UHD
4K에서 37프레임, 4070이 51프레임, 7800XT가 45프레임. 프레임이 확보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프레임 보강, 드라마틱한 프레임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요. 이 업스케일 품질, 이제 프레임 생성 보강 기능은요.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에서는 DLSS 3를 지금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프레임 생성 기능을 지금 못 쓰거든요. 이번 테스트는 FSR 3로 해가지고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프레임 생성 기능까지 포함한 이제 벤치마크입니다. 높은 프리셋에서 FHD는 4060 Ti는 178프레임, 4070은 207프레임, 7800X는 212프레임. 여기서 월등하게 나오네요. 네, 7800XT가 4070을 이겼잖아요. FSR 3이기 때문이에요. 왜 AMD에서 제작한 이제 업스케일링 기술이고 프레임 보강 기능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라이젠 기반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앞서 나가는 게 조금 보여요. 분명히 가격은 싼데 앞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능들까지 다 활용하면은. 그리고 QHD 4060 Ti는 135프레임, 4070은 177프레임, 7800XT는 172프레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4060 Ti UHD 4K는요 68프레임, 4070 94프레임, 7800XT 101프레임. 이제 4K에서도 100프레임일 때가 나와요. 그러네요. 이제 울트라 프리셋 말씀드릴게요. 4060 Ti FHD에서는 151프레임, 4070은 183프레임, 7800XT는 182프레임, QHD에서는 4060 Ti가 124프레임, 4070이 144프레임, 7800XT가 144프레임. 4K에서 4060 Ti는 61프레임, 4070은 83프레임, 7800XT는 82프레임.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 거죠. 4K 해상도에서 이제 다 이제 프레임 보강까지 키면은 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FSR이라고부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있나 없냐 차이가 너무 커요. 이 게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게임에서 이제 FSR 3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하거든요. AMD 그래픽 카드가 아니더라도 쓸 수는 있어가지고 되게 장점이기도 한데 이제 AMD 그래픽 카드까지 넣었을 때 좀 아까 보셨다시피 오히려 10만 원이 싼데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결과도 볼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테스트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AMD가 약간 상품성이 어정쩡해서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AMD 라데온이 엔비디아의 제품에 비해서 주목을 가장 못 받는 이유가 상품성이 좀 어정쩡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상품성이 어정쩡한 근본적인 이유를 좀 여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품은 선택할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각 브랜드별로 디자인도 골고루 다르고, 있잖아요. 네, 디자인도 다르고 네. 컨셉도 다르고 그쵸. 오버클럭 뭐 특정 기능도 들어가 있고 다르고 막 그렇죠. 예. 다 달라요. 그래서 소비자가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AMD 그래픽 카드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 마이라고 할 만한 브랜드가 사파이어 말고는 없어요. 네. 사파이어가 AMD 플래그십이 된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옛날에 그 PBA냐 BBA냐 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기네가 만든 그래픽 카드는 BBA, 빌드 바이 ATI. 제3자가 생산한 그래픽 카드는 PBA, 맞아요. 파워드 바이 네, ATI.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파이어가 BBA를 만들던 회사였거든. 그러니까 사파이어가 BBA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자기 브랜드로 PBA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똑같은 제품을. 네네네. 이 사파이어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형성된 이미지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초기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AMD가 상품성이 개선이 되려면 사파이어급에 준하는 고급스러운 브랜드가 있어야 돼. AMD 그래픽 카드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AMD 그래픽 카드 브랜드가 몇 개 있는지 제가 봤더니 이거밖에 없어요. 사파이어, 파워컬러, 아수스, XFX, 에즈라, 기가바이트. 이게 딱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왜 6개밖에 없냐 이거야. 많이 안 팔리니까 그런 네, 거예요. 많이 안 팔리니까 많이 수입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요가 적으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인하돼요. 여기는 유통사가 몇 개 없으니까 가격 경쟁을 안 해요. 엔비디아 제품에 비해서 거품이 살짝 끼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저렴한데 거품까지 끼어 있는 거야?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통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격을 깔 생각도 안 해요. 가격을 뭐하러 까? 어차피 안 나갈 건데. 그럼 어차피 조금 나가야까지. 그렇죠. 네. 유통 브랜드가 더 늘어나고 네.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격이 먼저 내려오겠죠. 그렇게. 그러면 아까 얘기한 7800 XT 기준으로 4070보다 10만 원 저렴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15만 원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 아까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도 네. 90에서 95프레임 수준이었잖아요. 네. 근데 15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거 사요. 그런 것들이 AMD 그래픽카드 좀 아쉬워요. 이럴 때는 누가 매기가 들어가서 물을 흐트려 놔야 되는 거지. 그런 외부 변수가 필요해요. 라데온이 좀 판매가 늘잖아요. 유통사가 이거 수입 많이 해야 되겠군. 그러면 수입 내가 많이 할 거니까 니네 가격 깎아줘. 싼 제품이 나오면 엔비디아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소비자는 더 포커스를 하겠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전 제품을 다 가지고 와서 전 제품을 다 싸게 팔겠다는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하나를 찍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 가격이나 뭐 이벤트를 한다. 이벤트 네. 그런 게 필요하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하나만 띄우면 돼. 하나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보겠죠. 이거 괜찮네?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어? 성능이 이만큼 개선됐어? FSR3가 이렇게 개선됐어? 보겠죠. 네. 보기 시작하면은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7600 아니면 7800 XT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저희가 지금 협찬 받았잖아요. 네. 이게 대원시티에서 협찬한 건데 이게 AMD 협찬이 끼어 있는 거예요. AMD가 7000 시리즈 출시하고 나서 유튜브나 네. 그 미디어에 협찬 기사 쓴 거 본 적 있어요? 라데온 관련해로? 못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이에요. 이런 걸 자꾸 해줘야 돼. 음. AMD가. 그걸 마케팅으로도 하고 광고로도 하고 콜라보도 하고 가격 인하도 해주고 자꾸 건드려줘야 돼요. 이 유튜브 영상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후속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전략 느낌이 나는데 약간 좀 더 미래를 보면 어떤 느낌이 또 있을까요? 좀 장기적으로 네. 아까 제가 AMD 그래픽카드의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가 사파이어 외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만들면 되지. 사파이어와 경쟁할 수 있는 플래그십 브랜드가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공격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AMD가. AMD가 사파이어만큼 클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그럼요, 서포트를 해줘야죠. 네. AMD가 그래픽카드를 100개 팔아요. 네. 사파이어가 50개 팔고 나머지가 50개 파는 거잖아. 네네네. 근데 나머지를 사파이어만큼 키우면 사파이어가 50개, 새로 키운 거 50개, 나머지예요. 그럼 150개가 돼요. 그렇죠. 그럼 시장이 커지는 거구나.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조금 줄어서 40개, 40개, 40개. 네.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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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개잖아. 어쨌든 느는 거죠. 100개보다 늘잖아요. 유통량이 늘어야 뭐가 되죠? 가격 인하가 돼요. 그렇죠. AMD는 가격을 떨어뜨려 줘야 돼요. 왜? 어쨌든 성능이 낮으니까. 그렇죠. 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줘야 돼요, 지금은. 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주려면 유통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해 줘야 돼. 대원 CTS에서 아수스. 광고에서가 아니라. 네. 네. 지난 편은 대원 CTS 광고 때 대원 CTS에서 한 것이 아수스 TUF가 뜬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네네네. 대원 CTS는 던진다. 대원에서 뭘 하냐면 지포스를 에이폭스 해. 아. 그리고 만리 하고요. 근데 만리와 에이폭스는 세컨티어 브랜드잖아. 그렇죠.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잖아. 네네. AMD가 라데온 상품성이 개선이 되면은 대원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왜냐하면은 내가 못 가져가는 시장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데온의 상품성이 한국 시장에서 개선만 되면 대원은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자원과 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대원 시티에서 아수스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 브랜드가 아수스의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사파이어와 비슷하게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로만 한국 시장에서 인식되고 큰다면 현재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뺏어올 수 있는 전체적인 AMD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트릭스나 TUF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듀얼급이 별로야. 소비- 생각보다. 그건 아수스가 해줘야 돼요. 개선 좀 해줘야 된다. 듀얼 제품의 상품을 조금 개선해줘야 돼. 상품 개선 방법 중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 상품의 가지수가 적은 것뿐만 아니라 상품이 차별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게 잘 특징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포스 같은 계열은 특징이 딱 보이잖아. 네. 뭐 갤럭시는 뭐 흰색, 네. 조택은 막 노란색이나 뭐 이름 무슨 화려한색, 색, 뭐 하얀색, 뭐 이렇게 뭐 네. 화려한 쿨러. 네. 여기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니즈를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쿨러, 좀 더. AMD 계열 사용자는 외관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화려하고
상품성 있고 그런 뭐 성능 좋은 쿨러 그런 걸로 좀 차별화, 다른 브랜드와 자사의 제품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 예. 브랜드 라인업이 새로 나오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요. 뭐 근데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조금 이거는 조금 산이니까 예, 예. 이건 진짜 힘들어요. 예, 여기서 예. 더 늘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거 예, 같아요. 시장이 커져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상품을 더 다양화하고 쿨러를 좀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라인업이 나와서 다양하게 판매하면 되잖아. 회사 하나가 다 하기 힘들면 좀 분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제품이 나와서 그런 별로 특징을 좀 이제 브랜드별로 잘 갖춰놓고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뭐 정리를 하면 AMD가 옛날에 4850 HD 떴을 때요. 네. 그때 4850 HD가 전체 시장의 반 이상을 가져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4850 HD 하나만 떴어요. 그쵸. 4870도 있고 4890도 있고 4770도 있고 4750도 있고 다 되게 많았잖아요. 나머지는 잘 안 팔렸어요. 딱 그거 하나만 나갔어요. 근데 그 하나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나머지도 덩달아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 돌리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네. 그리고 AMD는 원래 4850 HD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몇 번 그랬지만 특정 제품 하나가 히트하는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정 제품 하나를 딱 찍어서 전략적으로 자원을 몰아주고 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한국 시장에서도 다이나믹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 라데온 유통하는 현재 회사들은요. 기본적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잘 안 팔리는 거라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면은 주기는 하겠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싶진 않아요. 매기를 던져줘가지고 흐트려 놔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식을 바꿔주는 게 필요해.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은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그래픽카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비싼 거잖아. 비싸죠. 네. 가격이죠. 네. 근데 AMD는 지금 어쨌든 5만 원, 10만 원씩 싸요. 충분히 비싼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대체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광고지만 광고 같지가 않네요. 아,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